현대자동차의 박동철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이쪽으로 오시면서 자동차를 타고 오셨죠? 타고 오시면서 그 차에서 어떤 소리가 기억에 나시나요? 그러면 어떤 차의 소리가 여러분들을 유혹하셨나요? 그 차의 소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소리는, 왼쪽에 있는 소리는 81dB라고 해서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고, 반대쪽은 81.7dB라고 해서 에너지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옥타브 밴드라고 해서 그 각 주파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분포도 왼쪽과 오른쪽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대신에 이 시간적인 축을 보시면 여기서 뭔가 많은 변화가 있는 듯하고, 이쪽은 굉장히 잘 스무스한 듯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직접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반대편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두 개가 동일한 에너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담느냐에 따라서 왼쪽과 같은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과 같은 굉장히 노이즈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소리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있는 모든 소리도 왼쪽의 컨텐츠를 담느냐, 오른쪽의 컨텐츠를 담느냐에 따라서 그의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지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MVH2 리서치랩이라는 조직을 이끌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차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해서 소리를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느끼는 거칠다든지 이런 느낌들을 어떻게 공학적으로 표현하는 일이라든지, 소비자에 대한 이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과 유럽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다르게 느끼는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소리를 다르게 느끼는지에 대한 연구라든지, 소리에 대한 아주 귀가 밝은 친구들을 키우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소리를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차에서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한 사례와 저희 자동차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에서 나는 여러 가지 그 감각적인 현상들을 분석을 해보면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 촉각적인 요소, 후각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청각적인 요소는 시각적인 요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라는 상황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언제나 전방을 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보다는 청각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이라는 것은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예전에 있었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그와 같은 메모리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청각적인 요소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서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소리,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소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최근에는 이 사운드를 디자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워 윈도라든지 혼의 소리라든지 시트벨트의 소리라든지 엔진의 소리,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소리들을 디자인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는 소리를 크게 엔진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차 여러 가지 전기 장치를 통해서 나는 소리, 그리고 어떤 모터라든지 사람이 작동을 할 때 나는 소리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웰컴 굿바이라고 해서 차를 탔었을 때 차가 여러분들을 반겨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시는 차에서 이런 소리가 나나요? 약간 비싼 차를 타시면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트벨트 소리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트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차가 여러분들에게 매라고 강요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소리가 끝날 때까지도 매지도 않고 계속 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리를 어떻게 소리를
부드럽게 고객들에게 시트벨트를 매라는 그런 메시지로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동음 같은 경우는 썬루프가 열리는 소리인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썬루프 소리에서 여러분이 하늘이 열리는 소리를 느낄 수 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도어락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이 소리는 30km 정도 진행을 할 때 안전을 위해서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애기랑 같이 타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갑자기 나면 굉장히 짜증이 나시겠죠? 이처럼 차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은 그 차의 퀄리티라든지 어쿠스틱 피드백이라고 해서 그 장치가 잘 이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느껴주는 것들, 그리고 오디토리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기계가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차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고유한 특성들을 소리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그 엔진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엔진 소리가 좋은 소리인가요?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는 좋다 나쁘다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 아마 공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표현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니얼리티라고 해서 차가 엔진이 속도를 붙여감에 따라서 아주 선형적으로 커져서 그 엔진의 힘을 소리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소리이겠고요. 두 번째는 하모닉스라고 해서 엔진에서 나는 소리도 악기에서 나는 소리와 동일합니다. 악기가 보면 그 악기에 배음들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데 엔진에서도 그 배음들이 있는데 배음들이 좋은 배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배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리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가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밸런스를 맞추어야지 좋은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XTM의 탑코리아에서 김진표 씨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마세라티 쿼르테 포르테라는 차에 있어서는 엔진음을 피아니스트와 작곡가가 같이 만들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세라티의 진짜 소리를 느끼려면 이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스포츠 버튼이죠. 자, 이 스포츠 버튼을 누르면 공명되는 이 음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소리를 냅니다. 보실래요? 굉장히 독특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은은한 그런 느낌인데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비결에는요, 이 마세라티 측에서 이 좋은 배기음을 얻기 위해서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 심지어 작곡가까지 투입을 해서 각 회전 영역마다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악보를 그려가며 세팅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마세라티 꽈트로 포르테 스포츠 GTS는 소리에 굉장히 욕심을 낸 차인데 저는 이 소리가 미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또 미칠 것 같습니까? 네, 혹시 타보셨어요? 꽈르테 포르테 스포츠 GTI? 저도 못 타봤습니다. 한 2.5억 정도 한다고 하고요. 많이 보셔가지고 꼭 한 번씩 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회사에서도 포르쉐 같은 경우는 포르쉐 노트라고 해서 그 배기에서 나는 소리를 포르쉐 노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연구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바이오미메틱스라고 해서 자연계에서 있는 현상들을 공학적으로 응용을 해서 프로덕트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고양이 소리와 호랑이 소리는 틀리죠.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는 틀립니다. 그와 같은 특성을 포르만트라고 하는데 그 포르만트를 분석을 해서 차의 엔진 소리에다가 덮여 씌운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호랑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존의 이 차의 소리가 되겠고요. 이 소리에다가 호랑이 소리를 덮여 씌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숨어있는 호랑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이런 호랑이 소리를 차에다가 직접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배기계나 흡기계를 통해서 머플을 통해서 튜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통해서 그 하나하나의 요소를 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개발했던 신기술인데 엔진 사운드를 정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리를 만들어 줍니다. 차에 있는 오디오를 소리를 이용을 해서 엔진과 동기화된 소리를 만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조용하게도 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스포티하게 호랑이 소리를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개발했었고요. 시간이 없어서 소리는 인터넷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동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타음이라고 해서 비 떨어지는 소리거든요. 자, D 차량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B 차량. 자, 제너시스. 이 차수들이 굉장히 작은 차에서 큰 차가 아니라 에쿠스와 같은 그레이드 있는 차를 다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도 날 수가 있고요. 이런 소리도 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연에 의해서 좋은 소리는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그 소리를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났고요. 이와 같은 그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했던 최근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감성을 추구하는 것을 이와 같은 빗소리를 이용을 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했던 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브레이크에 대한 작동음이라든지 문이 닫혔을 때의 소리, 그리고 연료를 주입하는 주입구의 소리, 이와 같은 것들도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경고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첫 번째는 엔진의 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었고요. 두 번째가 턴 시그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깜빡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빈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차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3개의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1번, 2번, 3번을 했는데요. 1번, 2번, 3번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어떤 소리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를 한번 거수로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가 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소리. 자, 1번 소리가 제일 마음에 드시는 분. 자, 2번 소리가 제일 마음에 드시는 분. 자, 3번 소리가 제일 마음에 드시는 분. 예, 대다수가 아마 3번을 선택을 했었고요. 자, 똑같은 소리를 저희가 유럽 사람들에게 들려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를 가장 나쁜 소리로 이렇게 판명을 했었고요. 유럽 사람들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 유럽 사람들은, 특히 독일 사람들은 그 릴레이가 나는 소리를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 소리가 진짜 소리지 저와 같은 그 소리를 만든 소리는 진짜가 아니라는 대답들을 많이 해줬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부드럽고 더 감성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서 좋아하고 나빠하는 것이 분명히 틀린 부분이 청각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재밌는 사례를 보고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You ever notice how motorcycles sound exactly like their brand names? I'll give you an example. Yamaha's. Yamaha. Suzuki's, no question about it. Suzuki. Honda's. You don't even know what it is. When it goes by, it'll surprise you. Honda.
Davidson. 아주 재밌게 표현했지만 이 속에 보면 고객들은 그 바이크의 소리에 따라서 그 차의 특징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브랜드 사운드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 저희 자동차에서 최근에 현대와 기아에서 브랜드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서 어떤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프리미엄에 관해서 조금 더 그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아와 같은 경우에서는 디프런트 빛이라고 해서 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면을 고객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까지 만들어진 두 개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와 기아의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의 소리가 되겠고요. 웰컴, 여러분을 반겨주는 소리입니다. 자, 기아의 소리. 자, 시트벨트와 같은 경우. 아직은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브랜드 사운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관계에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은 한 세대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의 제너레이션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컬러가 더 확실하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에서 친환경 차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있던 부분들이 모터로 대체화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가 없다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줄까요? 내가 가속을 했는데 소리가 없다.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적인, 시각적인 앞을 보지 못하는 분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소리가 없는 차가 다가온다는 것이 굉장히 본인에게 안전상의 위험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친환경 차에 대해서 아주 천천히 갈 때 소리를 만들기를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친환경 차에는 저와 같은 장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지나다니는 하이브리드 비클이라든지 레이의 일렉트릭 버전이 있는데 그와 같은 차를 타보시면 그런 소리가 있는지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궁극적으로 봐서는 차의 소리라는 것들은 어떤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춤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앞좌석에 운전사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차를 소리를 내고 싶지만 뒤에 있는 애기들은 조용하게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차들이 아마 미래에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예전 같으면 어떤 소리가 나쁜 소리를 좋아하는 소리로 바꾸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사랑스럽게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운드 디자이너랑 같이 협업했던 내용들인데 차에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컨테스트를 통해서 소리를 디자인하는 이런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나타에서는 더 브릴리언트 사운드 시트라고 해서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촉각을 통해서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귀가 들리지 않는데 언제나 헤드폰을 끼고 다닙니다.
거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이 그 페이스북에 가면 이 라이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개를 라이크를 할 때마다 하나의 전동 시트가 그와 같은 시설에 만들어져서 보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다 해주시면 또 하나의 시트가 아마 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랩이 가지고 있는 모토가 되겠습니다. 소리로 세상을 바꾸다. 어떻게 하면 소리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희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이나 해외에서는 5%에서 10% 정도를 시장을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타는 차의 소리를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가면 아마 그것이 결국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소리 하나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 랩에서는 매일매일 고민을 하면서 소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